그 이후 이 사안과 관련한 추가 발언이 없었기에 일시적인 발언인지 우발적인 언급인지 아니면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대한 반응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으면서 의문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순간마다 궁금증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최근 한미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국가가 존립할 수 없다고 강조한 시점에 맞춰 배진남 변호사의 관련 발언 영상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배진남 변호사는 2025년 2월 25일 변론에서 당시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했던 선관위 연수원 중국인 간첩단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비상조치는 현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확신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보도한 기자는 허염 기자로 이후 한미일보를 창간했습니다. 스카이데일리는 소유구조 변화 이후 해당 보도에 대해 정확하지 않았다고 사과하며 추가 보도를 제안했고 그 과정에서 허염 기자는 퇴사해 새로운 매체인 한미일보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이 기사는 한미일보에 실려 있습니다. 배진남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상 비상시 권한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대통령의 판단은 대법원 판례상 사법적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분한 검토 끝에 비상을 선포했으며 본래의 권한을 행사한 대통령이 체포되는 상황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시 국가 비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정황을 설명하며 중국 간첩 사건과 관련된 내용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가 정면 점검을 거부하고 국민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보다 더 많은 병력을 선관위에 투입했고 그 규모가 300명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상을 유지할 생각이었다면 국회에 5,000명을 투입했을 것이나 실제로는 270명만 투입했고 그것도 실탄 없는 병력으로 질서 유지를 위해 배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선관위에는 300명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소불위로 여겨지던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숫자를 해석하는 사람은 언제나 말을 보탭니다. 그는 다시 한번 수원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9명이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에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 자백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에서 조사했다면 결국 발표가 있을 것이며 이를 밝히기 위한 비상이 국기문란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스카이데일리 보도를 인용해 비상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부정선거에 중국과 5개 국가가 포함됐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자주 인용하는 SCA 문건에 5개 국가 중 한국도 포함돼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한미일보는 전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국가들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한국이 포함됐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배진남 변호사는 중국 간첩단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상황 인식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부정선거가 국가문란에 해당하는 사안이며 대통령은 관련 제보를 다수 접했고 실제로 의심되는 정황이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이며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고 그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비상을 선포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평상시에는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고 비상조치를 통해서만 증거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헌법기관과 정부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고 이는 국회 측 조사단도 인지하고 있던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를 발견한 뒤 국가기관 전반에 대해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점검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드러난 것이 선관위의 대규모 불법 채용 사건입니다. 부모가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녀가 채용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며 선관위야말로 무소불위의 기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한두 차례가 아니었으며
여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의혹을 외면하면 신뢰는 스스로 사라진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반복합니다. 국정원이 확인한 기본적인 시스템 점검 결과 해킹과 개표 전반에 대한 조작 가능성이 발견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선관위 시스템은 외부망 침투에 취약했고 중국과 북한의 해킹이 용이하며 투개표 데이터 전반에 대한 조작 가능성이 존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이 있었다면 시스템 내부에 접근해 허위로 투표 기록을 조작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전 투표 부풀리기를 통한 결과 조작 의혹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통합선거인 영부 시스템은 사전 투표를 한 사람이 하지 않은 것으로, 하지 않은 사람이 한 것으로 표시될 수 있고 유령 유권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소중한데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처럼 부정선거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상당히 구체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고 스카이데일리 보도를 언급하며 중국 간첩단 사건이 사실이라면 미국 조사가 끝난 뒤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사안을 미국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론 스카이데일리 보도를 두고 선관위는 고소를 진행했고 허염 기자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도를 했던 당사자들은 여전히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한국 당국의 발표보다는 미국 측 조사 결과를 통해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는 듯합니다. 부정선거는 뿌리가 깊고 은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전히 수면 아래에서 살아있는 이슈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끝났다고 말하는 순간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지금까지 지정학의 창이었습니다. 세계는 계속 움직이고 우리는 그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